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진행을 맡게 된 겨울입니다. 이번 명작 또 파보기 시간에 다뤄볼 영화는 오늘처럼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명작 로맨스 영화죠. 두 남녀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미남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이 담긴 영화로도 널리 알려져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자랑한 작품인데요. 우선 저와 함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 이야기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타코, 소금, 레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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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카프리오를 좋아해서 이름이 레오인 레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1부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세부적인 줄거리를 짚고 넘어가면서 각 줄거리에 해당하는 각본, 연출, 음악, 미술 등 영화 내적인 부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들 언제 이 영화를 보셨는지,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첫 감상이 어땠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말해볼까요? 전 사실 이 영화를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근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뭔가 너무 유명한 작품인 건 아는데 나온 지 꽤 된 영화여가지고 뭔가 제대로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티빙에서 개별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구매를 해서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좀 낯설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진짜 로미오 들어가지고 로미오 들어서 엄청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 나온 그 영화만 살릴 수 있는 그 감성 있잖아요. 그걸 너무 잘 살려서 각색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도 겨울님처럼 방송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좀 산만하고 오글거린다고 느껴져서 영화에 몰입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주연 배우들이나 영상미가 주는 압도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점점 빠져들면서 그래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20살 때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겨울님하고 똑같이 이 영화가 낯설고 많이 들어봤는데 안 본 영화였단 말이에요. 20살 때 설레는 마음으로 봤어. 근데 너무 세기의 사랑인 거예요. 맞아요. 진짜 이 세상에 둘밖에 없어. 둘만 사는 세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레오님은요? 저는 한 2주 전쯤? 3주 전쯤에 봤거든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다 보자 해가지고 이전에 있던 진짜 핫세에 나오는 초반 영화랑 이거를 연달아서 봤는데 와 진짜 각색 잘했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로미오 캐스팅 너무 잘했다. 네, 제 감상은 이랬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영화의 내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우선 로미오와 줄리엣의 초반부 줄거리부터 들어볼까요? 타코님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미국의 해안 도시 베로나 비치에 이권을 쥐고 있는 두 가문이자 거대 기업인 몬테규와 캐플릿은 철천지 원수로 허구한 날 서로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하지만 몬테규 가문 수장의 아들인 로미오는 이러한 싸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로잘린이라는 여자로 인한 시리에 빠져 삽니다. 그러자 그의 절친인 머큐쇼는 로미오를 캐플릿 가문의 가면 무도회로 데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로미오는 처음 줄리엣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첫눈에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되는 것이 영화의 초반부 줄거리입니다. 네, 초반부 줄거리 잘 들었는데요. 초반부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연출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어항 장면이라고 하면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빼놓을 수가 없는 명장면. 그쵸. 맞아요. 여러 뮤비나 영화에서도 계속 오마주해서 쓸 정도로 와 진짜 세계의 사랑이 시작되는 그 맞아요. 공간 거기에 잘생긴 로미오까지 잘생긴. 정말 완벽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어항이 푸른색이잖아요. 거기에 물고기들도 파란색이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눈동자가 파란색이어서 맞아.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진짜 몽환적인 분위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또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라디오에 대해 톡쇼 호스트라는 노래가 깔리면서 해안가의 석양 아래에서 디카프리오가 담배를 펴요. 그 배우 미모 때문인지 뭔가 연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영상 화보나 뮤직비디오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장면에서 네. 빛이 역광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얼굴이 잘 안 보이면서 맞아요. 원래 밑에서 카메라가 쓱 훑고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얼굴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후광까지. 이거는 진짜 완벽한 최고의 연출. 근데 대사가 막 사랑하는 미움은 이러면서 시를 읊어서 조금 그것 때문에 깨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줄리엣을 가병무도에서 처음 만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로미오가 줄리엣을 잊지 못하고 찾아오잖아요. 네. 찾아와서 수영장에 둘이 풍덩하잖아. 아, 근데 나는 그 순간 그 영화의 필터가 물빛으로 바뀌었어. 아, 그 순간 물빛 필터가 돼가지고 젖어들었다 나도. 수영장 진짜 유명하죠. 그 유튜브로 그 클립만 있는 거 조회수가 진짜 어마어마하던데. 맞아요. 다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야. 로미오와 줄리엣 오프닝 장면에서부터 영화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오프닝 장면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과장된 서부극 스타일로 진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내가 알던 로미오와 줄리엣이 맞아? 맞아요. 내가 영화를 잘못 들었나? 약간 나는 항상 그 어항씬이나 막 무도회 그런 클립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서 네.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서부극으로 맞아요. 좀 등장하는 낯설었죠. 게 좀 낯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주유소에서 싸우는 장면부터 이제 네, 이야기가 맞아요. 전개가 되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장면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딱 시작할 때 몬테규 이러면서 막 맞아요.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캐퓰리 빰 이러면서 근데 싸우는데 막 뭐지 저거는 총을 꺼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쓱 탁 꺼내더니 코에다 딱 대고 이런 무슨 카우보이 이런 거 옷을 맞아요. 입고 그렇게 싸우니까 맞아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촬영 기법도 약간 빠르게 편집이 되고 숏도 네. 빨리빨리 전환이 되면서 이걸 약 팝아트적인 연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처음 느끼게 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좀 당연히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오프닝 장면이 영화 예고편처럼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원작의 대사는 거의 그대로 가져가는데 연출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막 화려한 이미지들로 신선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줄거리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뉴스 보도 형식이라던가 엄청 화려한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이 영화는 형식적으로 정말 새롭고 파격적인 시도를 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기존의 고전을 현대 배경으로 끌고 와서 재해석한 작품이죠. 작품의 배경 설정이 현대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얘기를 하자면 영화 2개를 연달아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에 본 작품은 원작에 완전 충실한 그런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각색을 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2개를 보고 느낀 게 와, 이 영화 진짜 각색 잘했다. 음.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바꿔서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원작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너무 현대적으로 재밌게 잘 만들었다고 네,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원작에서는 원래 이탈리아 베로나가 배경인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베로나 비치라는 해안 도시로 배경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미국적인 배경으로 잘 바꾼 거 같고 그래도 바꾸면서도 막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저택 같은 곳은 고전적인 느낌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적절히 배경을 잘 설정한 것 같다. 소금님은요? 저는 원래 원작이
청소년기 소년들의 뭔가 사랑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그래도 조금 그런 어린 친구들의 사랑보다는 그래도 어른의 사랑을 좀 그린 것 같아서 그게 저는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약간 어떤 면에서 어른이었던 거죠? 강렬한 뜨거운 사랑?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로미오와 줄리엣의 초반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중요한 스토리가 진행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중반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더 궁금해집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중반부 줄거리 소금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첫 만남 이후에도 미래를 이어나가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웁니다. 결국 이들은 로렌스 신부와 줄리엣의 유모의 도움으로 비밀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줄리엣의 사촌 오빠인 티볼트는 로미오가 그날 가면 무도회에 몰래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티볼트는 로미오를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머큐쇼는 로미오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개입했다가 티볼트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머큐쇼의 죽음을 보고 로미오는 끝내 이성을 잃어버려 티볼트마저 총으로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 영화의 중반부 줄거리입니다. 영화의 중반부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셰익스피어의 고전적이고 희곡적인 표현을 그대로 따온 대사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대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오글거린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엄청 오글거리죠, 이건. 맞아요. 차라리 저희가 영어권 사람이 아니어서 덜 느끼는 거긴 한데 만약에 한국어였다면 와 진짜 얼마나 듣기 거북했을까 이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맞아요. 약간 시켜줘 너의 명예소방관 그런 느낌일까요? 좀 더 구어체까지 해서 더 심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더 심할 약간 현대판 막 이몽룡 춘향이 이러면 막 그쵸 맞아요. 네, 춘향아 거기에 가깝겠네요. 내 이 몸이 왔도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대 여기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저도 약간 보면서 시간적 배경은 완전히 현대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사만 그대로 읽다 보니까 약간 끔찍한 혼종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뭔가 잘 재해석할 수 있는 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대로 놔둔 데에는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대사가 혼자 겉도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뭔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랑을 알았나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로미오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듣기는 듣는데 그게 맞아?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타코님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너무 좀 이질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본을 들고 읽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소금님은요? 정말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저도 좀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랄까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라 혼잣말을 하는데 되게 시적이고 맞아요.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약간 그렇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약간 뮤지컬에서 독백하듯이 맞아요. 화면을 향해서 모든 대사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확실히 원래 연극 대본이었으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어색한 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셰익스피어의 원래 문체를 그대로 살렸다는 점에선 정말 좋았고 네. 감독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애매하게 각색을 해서 대사를 다 바꿔버리면 분명 그 셰익스피어를 망쳤다 이런 얘기가 분명 나왔을 거예요. 근데 원래 셰익스피어 낭만적이잖아요. 그쵸. 말들이 맞아요. 낭만의 끝이죠. 사실. 내 입술에 죄를 씻어줘. 맞아요. 그대는 나의 다리다 막 이러는데 이건 디카프리오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지 않나. 근데 사실 원작이 너무 훌륭한 거고 너무 그쵸.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원작을 그대로 읽고 연극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네. 사람들 읽어본 사람도 많을 거고 그래서 아마 어떻게 각색을 했어도 욕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대로 옮겨온 게 좀 그나마 반이라도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근데 반면에 영화의 인물 설정은 좀 현대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설정들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인종 캐스팅이 되게 다양해진 맞아요. 것 같아요. 막 머큐쇼는 직업이 드래퀸이고 흑인으로 나오고 티볼트도 이제 히스패닉 계열의 배우이고 경찰청장도 흑인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대 사회에 맞게 각색을 좀 신경 써서 잘한 부분이라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또 의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의상들이 화려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각자 눈에 띄었던 의상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가문과 가문의 그런 원수지간의 사랑과 싸움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문마다 특징이 있고 그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퓰릿 같은 경우에는 사자, 벌꿀? 뭐 사자? 벌꿀이요? 벌꿀이었던 것 같아요. 벌이었어요, 벌이. 꿀벌이요? 벌꿀이요? 갑자기 너무 맛있는 거 아닌가요? 저 맛있는 게 갑자기 떠올라요. 말해놓고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꿀벌. 꿀벌이고 네. 이제 몬테규는 사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가문의 상징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작긴 한데 막 총에 살짝 새겨져 있다던가 아니면 입고 있는 옷 끝자락에 살짝 그려져 있다던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의상만 봐도 이 사람이 이 가문 출신이구나라는 게 좀 확연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달라서. 그래서 몬테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갱스터? 너무 날라리처럼 남방 맨몸에 남방 하와이안 입고 막 근데 목걸이는 엄청 두껍고 볼드한 금목걸이에 막 머리는 염색하고 근데 반면 캐퓰릿은 되게 카우보이 완전 맞아요. 까맣고 딱 붙는 옷에다가 부츠 그래서 조끼? 진짜 맞아요. 완전 딱 맞게 입은 맞아요. 그것만 봐도 얘는 캐퓰릿 얘는 몬테규 그래서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이제 가면무도에서 코스튬 의상을 입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상한 옷인데 이상하게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디카프리오 막 중세 갑옷 같은 거 입고 줄리엣도 천사 옷을 날개 입고 같은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둘 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진짜 왕자님. 진짜 왕자님 같아요. 진짜 약간 천사 구하러 가는 갑옷 입고 맞아요. 달려가는 왕자님 같았어요. 맞아요. 네, 이제 로미오와 줄리의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결말부 줄거리 먼저 들어볼까요? 레오님? 네. 경찰국장은 머큐소와 티볼트 살해의 책임을 로미오에게 묻고 그를 추방하게 됩니다. 그 사이 줄리엣은 페리스 백작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하고 그녀는 로렌스 신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에 로렌스 신부는 잠시 동안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해주는 약을 줄리엣에게 먹이고 죽음을 위장해 로미오와 함께 그녀를 베로나 비치에서 떠나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신부의 연락을 받지 못한 로미오는 그녀의 사망이 사실인 줄 알고 줄리엣의 시신 앞에서 독약을 삼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줄리엣은 깨어나게 되고 자신의 앞에 나타난 비극적인 사실을 마주하며 자신 또한 옆에 있던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두 가문이 서로 화해를 하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서는 가톨릭적인 상징들이 다수 등장하는데요. 영화 속에 드러나는 이러한 가톨릭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아예 포스터에서부터 이런 종교적인 느낌이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포스터만 봐도 진짜 약간 팝아트랑 종교가 섞인 느낌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로고에서부터 원래 이 영화 제목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로미오 플러스 줄리엣인데 그 플러스가 십자가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작의 배경이 가톨릭 교회가 유럽 전 영역을 지배하던 시대인데 영화에 계속 가톨릭적인 상징들을 포함시키면서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 오프닝에서 도시를 비추는 장면에서 예수의 성상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네. 비밀 결혼식이 성당에서 치러진다는 것도 뭔가 그 성당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었습니다. 맞아요. 계속 신부랑 성당이 중요하게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네. 저
그래서 둘이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성상이나 십자가 같은 이미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경건하고 숭고한 느낌을 주면서 좀 더 비극적인 느낌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로미오 줄리엣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말 부분을 다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게 이미 너무 유명한 비극이라서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극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혹시 해피엔딩으로 각색을 하진 않았을까 하면서 좀 기대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되게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이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말도 그냥 원작 그대로 비극적으로 끝나서 또 안타까웠던 것 같고 특히 마지막에서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하게 연출이 된 것 같아요. 원작은 둘이 되게 어두컴컴한 묘지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엄청 밝고 화려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런 밝은 이미지랑 죽음의 이미지랑 대비가 되어가지고 더 안타깝게 느껴졌던 맞아요. 것 같아요. 레오님은요? 저는 이 결말 부분 보자마자 와, 이 감독 미쳤다. 이 배우 변태다. 어떻게 이렇게 사건을 짰지? 생각이 들었던 게 그 68년도 올리비아 하스에 나오는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네. 관에 누워 있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로미오가 독약을 마시고 이미 죽어서 쓰러진 상태에서 줄리엣이 깨어나고 줄리엣이 이미 죽어버린 로미오를 보고 어떻게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 이런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더 극적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쵸. 이게 독약을 입에 맞아요. 털어 넣는 순간 손이 떨리면서 그걸 딱 손을 잡는데 그걸 보고 로미오가 놀래고 근데 죽어가고 죽어버려. 있어. 그리고 줄리엣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 그쵸. 이게 아닌데. 진짜 울었어요, 찰나의 진짜. 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니까요. 그 찰나의 순간 그렇게 배치한 게 와 너무 최고였다. 진짜 변태가 많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독약 먹고 네. 쓰러질 때 네네.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 죽음마저 아름다웠어. 너무 아름다워. 아 맞아요. 그 아, 로미오 네. 줄리엣 보는 내내 디카프리오 얼굴이 진짜 항상 그냥 모든 것이 다 리즈였는데 맞아요. 약간 죽을 때 진짜 그 처연한 눈빛을 중안부가 짧잖아요. 좀 너무 변태 같나요? 중안부가 짧고 약간 얼굴에 여백이 좀 적어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 눈물이 진짜 이렇게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그 처연하다? 맞아. 약간 이런 걸 좀 강조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잘생긴 거 좋아해요. 네. 변태가 많네요. 네, 그리고 엔딩에서는 정적으로 흘러가다가 폭발적인 마무리로 끝나는 사운드 트랙 곡을 삽입시켜서 작품의 여운을 더하고 있죠. 혹시 기억에 남는 사운드 트랙 하나씩 말해볼까요? 소금님? 저는 어항신에서 나왔던 아. 노래를 저는 그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키싱 유, 키싱 유. 타쿠님은요? 전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오헤드의 턱쇼 호스트라는 노래도 인상적이었고 오프닝에서 막 옛날 오페라 같은 노래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몬테기오 애들 소개하면서 힙합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데뷔되게 사용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레오님은요? 저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도회장 아. 그 장면에서의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는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사실 그 외의 노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그러니까 나중에 들으면 맞아 이거 진짜 좋았지 하는데 막상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이거만 기억나. 왜냐면 그 외모에 너무 시선이 신경 쓸 가요. 겨를이 별로 그래서 없어서. 음악이 잘 안 들려요.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인물에 너무 집중돼서 음. 음악이 잘 안 들려요. 진짜. 약간 잘 안 들려서 안경을 낀 약간 그런 케이스인 거겠죠? 지금까지 영화의 스토리, 연출, 미술과 같은 내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제작에 참여한 감독과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넘어가기에 앞서 조금 전 결말부 이야기를 나눌 때 언급한 사운드 트랙이죠. 라디오헤드의 엑싯 뮤직 듣고 오겠습니다.
Wake from your sleep, the drying of your tears. Today we escape, we escape. Pack and get dressed before your father hears us, before all hell breaks loose. 2부로 돌아온 명작 톱파보기 로미오와 줄리엣 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과 관련된 외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먼저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독이죠. 바즈 루어만에 대한 이야기로 2부 막을 열어볼까요? 네, 바즈 루어만은 그 호주 출신 감독으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유명한 영화를 연출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계속 저희가 언급했던 로미오와 줄리엣, 네. 물랑 루즈, 위대한 개츠비, 엘비스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도 사실 진짜 재밌는데 보셨어요? 위대한 개츠비? 보진 않았고 아. 그냥 그거밖에 몰라요. 디카프리오가 잔들고 서 있는 짠하는 그 그 아저씨 디카프리오? 네. 맞아요.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로미오는 아니고. 아니에요. 이 바즈 루어만 감독이 고전을 재해석하거나 영화로 옮기는 작업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선곡도 사실 좋고 음악을 영화의 중심 소재로 삼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엘비스 같은 경우가 그쵸. 그런 거예요. 엘비스. 그리고 연출도 또 화려하잖아요. 다채로운 색채도 사용하고 되게 아까도 언급했듯이 빠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컷으로 편집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화려하긴 해요. 맞아요. 영화 그냥 봐도 네. 뭔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요소가 엄청 많고 음. 특히 무도회에서 그 드래퀸 친구가 맞아. 열심히 춤출 때 옆에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진짜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독이 아예. 맞아요. 근데 약간 위대한 개츠비나 엘비스에서도 무도회 장면이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좀 감독 특유의 연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도 사람들도 될것 많고 색채도 되게 다양하고 맞아요.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그 되게 금색 화려한. 반짝이는 그런 연출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되게 화려한 이미지였잖아요. 네네. 계속. 그런 게 약간 감독 특유의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제 감독 바즈 루어만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를 해봤고 배우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리즈 시절이 담긴 작품으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디카프리오 외에 다른 조연들의 연기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한 배우들의 연기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일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잘생긴 거 말고 오히려 너무 잘생겨서 그 외의 것에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얼굴밖에 안 보였어요. 오.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긴 했지만 음. 그 파란 눈동자의 매료가 돼가지고 그쵸. 저는 그 아이 컨택을 하면은 눈을 피할 수가 없어. 맞아요. 저 좀 여담이긴 한데 데인드안이라고 아세요? 네. 약간 그 병약한 그 배우, 테페미의 네, 그 느낌 가진 배우인데 그 배우도 눈동자가 파란색이거든요. 진짜 볼 때 그 약간 빠져드는 느낌이 되게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카프리오 연기가 어땠더라 하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잘했던 것 잘생겼다. 같은데. 얼굴이 이미 맞아요. 다 했다. 맞아요. 로미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사실 연기가 진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연기를 잘하긴 했어요.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 어색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고 그냥 누가 봐도 쟤는 로미오라는 게 확 와닿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때 21살이었나요? 되게 네, 나이가 맞아요. 어렸는데도 그리고 이렇게 정극 느낌의 네. 이 연기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고 들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쵸. 되게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로미오였어서 맞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예 그 감독이 디카프리오를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 같았어요. 너무 그만큼 너무 잘 어우러져서 그렇죠. 맞아요. 줄리엣 역으로 나오는 배우 클레어 데인즈의 연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분도 사실 줄리엣 그 자체예요. 예쁘고 맞아요. 약간 그런 청순 가련한 연기를 너무 잘하셨는데 왜 혹시 좀 짚어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어? 약간 안 맞았다고 생각.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물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네. 왜냐하면 디카프리오가 더 예뻐요. 그건 어쩔 수가 그렇긴 없긴 해요. 약간 압도적이긴 한데 그리고 저는 이전 작품을 같이 봤다 했잖아요. 올리비아 하세. 올리비아 하세가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줄리엣이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그럴 수 아닌데. 있어. 그래서 팬들 사이에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미오랑 그다음에 이제 올리비아 하세 줄리엣이 같이 연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 차이가. 그니까 어쩔 수 있다 보니. 없었죠. 네. 아쉽네요. 근데 그래도 클레어 데인즈도 되게 사랑에 빠져서 무모한 그 청소년기의 맞아요. 심정을 되게 맞아요. 잘 연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막 줄리엣이랑 결혼할 뻔했던 남자분 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앤트맨의 폴 러드 분이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그분이에요? 네. 오, 아, 신기하다. 엄청 몰랐어요. 그 초반에 초혼하셨던 분 음, 말하는 거죠. 네. 신기하다. 백작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줄리엣의 사촌 오빠 티볼트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정말 독보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그 옷도 그렇고 껄렁껄렁한. 그러니까 내가 짱이야. 그래서 맞아요. 그냥 진짜 멋진 그 자신의 음. 취한 모습도 보이고 막 싸울 때도 자켓 막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약간 나르시스트적인 아, 맞아요. 느낌도 들면서도 맞아요. 그런 연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얍삽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너무 잘 살렸어요. 말투 아. 같은 게 진짜 생생하게 잘 맞아요, 연기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클레어 데인즈 얘기로 잠깐 다시 넘어가면 네. 사담이긴 한데 원래 나탈리 포트만 배우가 줄리엣 역할에 캐스팅 후보에 올라왔었대요. 근데 나이 차이 문제로 인해서 클레어 데인즈로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나탈리 포트만이 토르에서 제인 역할로 나오는 그 배우잖아요. 네. 근데 나탈리 포트만이 했어도 되게 잘했었을 것 같긴 잘 해요. 어울렸을 것 네. 같아요. 완전 잘 어울렸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13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그때 맞아. 당시 그리고- 극 중에서 줄리엣 나이 아니요. 나탈리 포트만이. 포트만이요? 네. 아. 그리고 나탈리 포트는 네네. 너무 어려서 네네네. 클리어 데인즈로 간 거구나. 그리고 레옹을 찍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약간 배역을 맡았는데 성희롱 이런 문제에도 계속 맞네. 문제가 생겼어서 그런 것 때문이지도 않을까 싶어요. 좀 그렇네요. 클리어 데인즈가 할 운명이었네요. 그쵸. 네네. 그리고 작품 끝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살짝 사귀었었잖아요. 살짝 사귀어. 아 좋겠다. 나도 최고의 그 운이 따르지 않았나. 나도 세계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클레어 데인즈가 캐스팅이 된 이유도 네. 봤는데 이게 유일하게 디카프리오랑 눈을 마주쳐서 피하지 않았던 배우라고 해요. 아, 너무 낭만적이다. 연기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역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여자가 되려면 그 정도 대담한 나도 눈싸움 잘하는데. 전 계속 딴 데 보다가 쫓겨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머큐소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면 네. 원래도 머큐소라는 캐릭터가 되게 막 시비 걸고 막 촐랑촐랑 거리다가 어이없게 칼 맞아 죽는 친구잖아요. 네, 그쵸. 근데 여기서도 진짜 어이없게 칼 살짝 맞았는데 제가 파장풍인가 싶을 정도로 바로 죽어가지고. 맞아요. 뭐 어떻게 할 그 겨를도 없었어요. 맞아요. 아 슬픈데 웃겼어요. 맞아, 약간 감초 역할을 잘 네.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걔는 티볼트가 아니어도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었을 거예요. 너무 깝죽대니까.
네, 이처럼 로미오와 줄리엣은 훌륭한 감독들과 배우들이 뭉쳐 동명의 원작 소설을 새롭게 재해석했는데요. 그렇다면 영화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실 이거는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원래 이제 희곡 원작인데 이게 너무 유명하고 이런 원수 간의 사랑 이야기 이거가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네. 뭐 연극이든 영화든 소설도 있고 뭐 맞아요, 모든 맞아요. 곳에서 다 쓰이는데 그쵸. 이제 각색되는 정도도 그냥 똑같이 하나 아니면 완전 현대로 바꿨냐 아니면 시간대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그런 사건 구성도 다 바꿨느냐에 따라서 네. 그냥 수없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맞아요. 이거 오마주한 작품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뮤지컬 원작이자 영화로도 각색된 작품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현대로 가져와서 인종 간의 갈등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새롭게 표현해낸 작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즈니에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노미오와 줄리엣이라고. 진짜요? 그래요? 네, 노미오. 노미오요? 노미오는 뭐야? 너무 짝퉁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제 그 정원에 있는 그런 인형 있잖아요. 드월프 인형 같은 거를 외국에서는 정원에 엄청 많이 꾸미잖아요. 그래서 두 정원에 있는 빨간색 드워프들이랑 파란색 드워프 장식들이 에서 있는데 각 드워프 사이에서 노미오와 줄리엣 노미오와 줄리. 아, 정말 있어요. 물론 그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귀엽다. 한번 봐야겠네요. 궁금한데? 너무 궁금해요. 해피엔딩은 어떨지? 그리고 우리 라떼 아이돌이었던 샤이니의 노래 네. 중에서도 로미오란 노래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너무 격하게 반응하시죠. 본인이신가요 혹시? 갑자기 떠올랐어. 네, 거기도 이제 앨범 로미오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그리고 찾아보다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러브 스토리에도 이 내용에 대한 오마주가 많이 들어가 있대요. 진짜 뭐 그렇구나.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 모든 예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맞아요. 엄청 많이 재해석되고 표현됐네요. 맞아요. 아 그리고 소설로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소설 중에 줄리엣의 나라 이런 게 있어요. 네. 안 유명한 그냥 인터넷 소설인데 그것도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에 맞춰서 약간 현대로 이것도 한국으로 바꿔서 진짜요? 약간 한국의 대통령 아들이랑 일본의 그 조총련 아세요? 조선인? 그래서 북한이랑 연결돼 있는 어떤 협회 회장 딸. 그래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우연히 만난 그런 비극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모티브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니지만 이제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들도 많이 영화가 됐잖아요. 네. 그중에 생각나는 게 말괄량이 길들이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또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라는 작품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안 봤는데 네. 제목은 많이 들어봤어요. 익숙해요. 저도 보진 않았는데 네. 제목은 어디선가 들어본 문장인 것 같은. 네, 히스레저 배우 네. 나오는. 네. 네. 하이틴 좋아하시면 다들 꼭 봐주세요. 꼭 한번. 네. 봐야겠네요. 네, 저는 사실 다른 영화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거는 봤거든요.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셰익스피어에 대한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을 해요. 그래요? 셰익스피어가. 그래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귀족집 딸이랑 네. 약간 그런 사랑이 싹 트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안 이루어지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약간 불륜이 섞인? 불륜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불륜? 그리고 그 영화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고 연극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 영화, 그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한 번쯤 봐도 괜찮은 영화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셰익스피어님이 안 계셨으면 영화 여럿이 많이 안 나왔겠네요. 근데 사실 저는 영화보다는 네. 약간 연극
밖으로 훨씬 더 많이 그 각색이 되고 공연이 돼가지고 네. 지금 당장 영화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면 맥베스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맥베스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거에서 그 아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맥베스의 아내라고 공연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네네. 조금 바꿔서 그 말괄량이가 여자 딸이 아니라 남자로 바꿔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그 얘기 해볼까요?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는다면 캐스팅 누가 됐으면 좋겠는지. 우리나라 배우 버전, 외국 배우 버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 일단 외국 버전 로미오는 네. 티모시 샬라메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완전 맞아요. 1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이네요. 완전 너무 어울려요. 이렇게 되면 줄리엣 배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렵네요. 그 트와일라이트에 나오는 크리스틴 스튜어트요? 크리스틴. 크리스틴 스튜어트. 둘 다 약간 태폐적인 느낌이. 근데 나이가 안 맞나? 티모시가 좀 더 어리고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아마 나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좀 있어요. 있는 좀 걸로 맞아요. 그 올리비아 하세 딸. 맞아요. 어. 진짜 예쁘시던데. 맞아요. 엄청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 둘이면 최고다. 그럼 티모시는 거의 확정인 건가요? 그쵸. 네. 거의 디카프리오급으로. 맞아. 근데 좀 더 티모시는 좀 마르고 병약한 이미지의 그 로미오 느낌이고 말고 좀 더 맞아요. 건장한? 건장한 느낌의 로미오가 없을까요? 본인 취향을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하죠? 아니 아니 로미오는 얄쌍이야. 얄쌍해. 소년미. 맞아 좀 하얘야 돼 그리고. 로미오는 좀 병약한 이미지여야 해요. 그래서 죽을 때도 이제 청순 가량하게. 맞아요. 이게 눈 처연해야 주위가 약간 돼. 붉어지면서 이렇게 쓱. 그럼 우리나라 배우 버전은 누가 누굴까요? 우리나라.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차은우? 네. 근데 조금 많이 건장해지셔서 안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병약해야 돼. 근데 이제 잘생겨야 돼. 약간 근데 차은우님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근데 너무 왕자님 아니에요? 그런가? 오히려 좀 우수에 차 있어야 되나요? 네. 좀 글썽글썽 거려야 되고 사연이 많아야 되고. 눈 밑에 막 붉어야 되고. 맞아. 근데 그냥 보편적인 로미오 이미지랑 살짝 벗어나지만 이도현 배우가 해도 그 느낌을 잘 살릴 것 같아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 거. 5월의 청춘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거기서 되게 사연 있는 남자로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시대가 갈라놓는 사랑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때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여자 배우는 누가 있을까요? 여자 배우분? 여자 배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조금 어렵네요.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러게요. 감독들은 진짜 엄청 머리를 싸매고. 근데 행복한 고민일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떠오르는 거는 하얗고 좀 태폐적인 이미지는 한소희 배우. 한소희 배우는 약간 비운의 여주인공이라기보다는 비운을 찢어버리는 그런 여주인공 역할이 잘 어울리시지. 맞아요. 뭔가 그 순응하는 역할은 별로 안 어울리셔요. 근데 딱히 떠오르는 배우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냥 차라리 이걸 한국식으로 한다면 그냥 무명 배우. 그냥 맞아요. 이미 유명해진 사람 말고 무명 배우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천우희 배우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만 괜찮아요. 좀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눈이 크셔서 잘 어울려. 그리고 약간 조금 비운한 그런 느낌도 있으시고. 괜찮은데. 아니면 김고은 배우가 해도 약간 작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너무 단호했다. BH 엔터테인먼트에서 고소장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캐스팅 얘기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내적인 이야기들과 외적인 이야기들 모두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영화의 별점이 5점 이하이면 펀치, 그리고 6점 이상이면 드렁크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본인의 최종 단평과 함께 각자 별점을 매겨볼까요? 우선 저부터 매겨볼게요. 저는 10점 만점에 7.7점 드렁크고요. 한 줄 평은 좀 길어요, 사실. 네.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는 너무 많았지만 서툴러도 짧은 시간 마음껏 사랑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는 너무 많았지만 결국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타코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400년의 간극과 예술의 장르적 경계를 넘나들며 재창조해낸 고전 이 한 줄 평이고요. 너무 명료하네요. 그리고 점수는 7점으로 드렁크 드리겠습니다. 네. 소금님? 저는 8점 드렁크 드리고 싶고요. 극적인 세기의 사랑을 맛보고 싶다면 이라고 한 줄 평을 드리고 싶고 세기의 사랑. 네. 솔직히 조금 더 높게 주고 싶은데 제가 네. 비극을 안 좋아해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네. 레오님은요? 저는 완전 10점. 무조건 10점에 드렁크. 진짜요? 네, 뭐 디카프리오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 영화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좋아요. 너무 맞아요. 재밌고. 이제 한 줄 평을 얘기하면 각색은 이렇게 해야지. 이 영화를 직접 레오님이 픽하신 만큼 엄청 네네네.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10점 만점에 10점 준 영화는 진짜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이 영화만큼은 진짜 10점 역시 무조건 줘야 된다 생각해요. 밑값을 하시는군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 감상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이 지금까지도 명작 영화로 칭송받는 이유는 고전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바즈 루어만 감독의 화려하면서도 참신한 연출과 배우들의 명연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졌기 때문인데요. 녹음일 기준으로 바즈 루어만 감독은 최근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기 영화 엘비스라는 신작을 내며 화려한 복귀에 성공했고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신작인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에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엘비스와 같은 바즈 루어만 감독의 다른 연출작들과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의 개봉을 기다리시면서 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명연기가 담긴 다른 대표작들을 감상하시면서 2023년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겨울, 패널의 타코, 소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사랑하는 레오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